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요즘 같으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나날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왜 이리 경기가 어려워? 왜 이리 나라가 시끄러워? 왜 이리 힘들어? 날씨는 왜 이리 추워? 왜? 라는 퀘션 마크 아래서 뭔가 술술 풀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 곳곳에서 아우성거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문제를 제가 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구상이다, 비구상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구상하면 내가 직접 보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거는 사람, 저거는 동물, 저거는 건물, 풍경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이걸 뭐 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뭐 처음 그 미술을 접하는 사람들도 비구상이야 이러는 거는 일명 우리가 말하는 알아볼 수 없는 추상적인 그림을 비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운 신구상회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는 질문하에 이것은 그래서 1960년에서 1980년에 나타난 원래 구상회화의 복귀 현상으로서 앞에다 신을 붙이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현대의 그림들은 다들 포스터 모더니즘의 어떤 영향으로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리 그쪽 하단에서 다 등장한 것이에요. 포스터 모더니즘. 그래서 구성회화로의 복귀를 꾀하는 예술 운동의 하나로서 구상회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프랑스 학생혁명을 전후로 해서 되게 추상적인 탈내용적이었던 미국 영향하의 당시 미술을 비판하고 미술의 서술성과 재미 그리고 역사적 현실적인 내용 미술을 지향하여 일어난 미술 사조가 바로 신구상회화입니다. 신구상회화는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에 대한 비판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민족해방운동 또는 뭐 사회주의 혁명 등의 되게 우호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각 세계를 하나의 총체적 체계로 비판하는 도구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보수 체제에 대항하고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특히 벽화, 포스터 등을 통해서 사회 의식을 고취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벽에다가 막 낙서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래피티라고 해가지고 그래피티 뭐냐 낙서잖아요, 낙서. 근데 그게 하나의 이제 예술의 어떤 세계로 약간 변천되어서 우리나라도 보면 부산 감천마을 그리고 저기 통영 같은 데 보면 동피랑, 서피랑 이런 데 보면 벽면에다가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나 또 그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작가들, 유명 작가들도 그리고 내노라는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이 거기에 이제 약간 시그니처 형식으로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미술이라고 하면 고정적으로 캔버스나 그냥 일반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그런 그림 말고도 소재나 어떤 그런 물질, 어떤 것이 재료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벽에다 그리는 그런 그림들, 어떤 사회에 대한 이제 약간 비판이라든지 풍자한 거 그런 것도 하나에 보면 대단한 미술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찍었던 그 영상 중에 오늘의 도미에라는 그 작가가 이제 과거 프랑스의 그 되게 풍자 작가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그게 벽면에다 그리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풍자로서 시사화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현대보다는 훨씬 더 앞선 그림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미술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죠? 벽면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이 작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낙서의 대왕이죠. 그래서 바스키아는 미국의 뉴 페인팅, 즉 신구상주의 또는 뭐 신표현주의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대표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21세기 검정 피카소, 검은 피카소라고도 불리거든요. 흑인이죠. 어찌 보면 뉴 페인팅이라 해서 1980년대에 나타나 새로운 형태의 구상회화로 1970년대까지 성행하던 전위주의가 후퇴한 뒤에 미국과 유럽에서 인간의 형태를 중심,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등장한 굉장히 거친 필치의 정력적인 미술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구상회화, 신구상회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스키아는 어린 나이에 미술계의 스타덤에 오른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트레이드마크처럼 고독, 그리고 자유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어요. 어찌 보면 조금 지 혼자서 지멋대로 하는. 그래서 성공을 어떤 대가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어찌 보면 잃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는. 그래서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매일매일 거리를 방황하다가 마약에까지 손을 대면서 급격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1988년 27살의 나이에 드라마 같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 작가들은 보면 또 돌아가시면 또 굉장히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고 나서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지독한 뭐 또 연민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바스키아의 일대기는 영화 잠수종과 나비의 감독 줄리앙 슈나베르의 영화로 재현되기도 했는데 2010년 탐라 데이비스 감독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셸 바스키아는 1960년 12월 그 22일인가 그때
미국 뉴욕주의 브루클린의 중산층 회계사이자 IT인 아버지와 푸에르트리코의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님은 바스키아가 7살 되던 때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스키아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피카소의 게르니카의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나도 예술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바스키아가 15살에 집을 나오게 되죠. 빌룬에서 17세 되게 진보적인 대안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고등학교 시티아지 스쿨을 그만두고 낙서 화가 알 디아즈와 함께 뉴욕의 거리를 전전하면서 예술가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막 스프레이, 마커나 뭐 오일 크레용을 사용해서 뉴욕의 소고거리, 즉 예술의 거리 외벽에다가 미국 사회에 저항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남겼답니다. 되게 계몽적이고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 바스키아의 작품은 도시 곳곳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하나의 큰 캔버스로 일삼아서 비주류의 정서로 본 미국 사회에 대한 인상과 감정을 솔직담백하게 그려내면서 대단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스키아의 작품은 미술 평론가들과 갤러리로부터 호평을 얻었고 그래피티가 현대미술의 한 장면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바스키아 하면 앤디 워홀, 그렇죠. 이 시대의 대단한 작가죠. 앤디 워홀과 함께 잡지에 실릴 정도로 두 사람의 인연 되게 유명 화가가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앤디 워홀의 영향도 컸겠죠. 그런데 유명세를 타고 인기가 너무 높아질수록 우리 바스키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옛 친구들과의 이별로 극심한 고독을 경험하게 되죠. 성공의 대가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옛 친구인 베니와의 사이도 멀어지게 됩니다. 또 자기를 키워준 미술 평론가와도 결별을 함으로써 그의 쓸쓸함은 극에 달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바스키아는 자신의 정신적 지주인 앤디 워홀로부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뭘까요?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하지만 1987년 2월 앤디 워홀이 죽어요. 죽자 바스키아는 시리에 빠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자신의 영혼을 잃은 듯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방황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리에서 시작한 천재화가 바스키아의 예술세계는 결국에는 거리에서 종지부를 찍게 된답니다. 결국 그의 나이 겨우 27세였다는 요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신구상회화, 이것의 느낌이 비슷한 저의 그림을 하나 남겨볼까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예전에 그려놨던 그냥 바다의 물고기 그림인데 그 물고기 위에 저의 요즘 마음, 심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물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제가 물고기들하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한 저의 심장이 찢겨나가는 그런 느낌, 그것을 형형색색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이 그림은 여러 마리의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핑크빛의 심장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했고 오늘 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은 차지고 마음들은 요즘에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느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자유가 국가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라가 평안하고 국가가 든든한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해야지 그 안에 있는 국민 한 사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정신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림 스토리텔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